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이 글에서 자신이 직접 출마해 경험한 4.15 총선 선거관리의 결정적 의혹을 거론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각종 선거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또다시 부정선거의 제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21대 총선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민경욱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없다면 지금껏 이루어놓은 발전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그 초석을 뒤흔든 사건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그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도 아마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재검표장에서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이 발견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표들은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흉해서 분명하게 눈에 띄는 모습이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도장을 찍은 관리관도 대법원 법정에 나와서 자기는 그런 도장을 찍지도 않았고 그런 도장을 찍었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도 받지 못했고 그런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돌아다니는 걸 보지도 못했고 왜 이런 투표지를 줬느냐는 유권자들의 항의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십만 장 가운데 고작 1000장이 발견된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날 인천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들은 모두 1974명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이었습니다. 2장 가운데 1장이 일장기 투표지였다는 소린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상금 10억 원을 걸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하신 1000명 가운데 선착순 1명에게 드리겠다고요. 그 얘기를 일간지 3곳에 전면 광고로 실었습니다. 그게 지난 2021년의 일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런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1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가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의문을 해소하는 건 선거관리 주체의 의무입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고용세습과 북한 해킹으로 선관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 그건 선관위에게 부정선거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각종 선거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유민주주의의 앞날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뒤돌아 나갈 길이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최선이란 자기들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의 방법을 아는 자들이 그 방법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선거가 또다시 부정선거의 제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지난 21대 총선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은 민경욱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 내용이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SNS의 또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이 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세력, 구체적으로 이준석, 김종인, 김건식, 유승민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선거 결과가 이상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국민의 권리다. 그리고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밀어붙이고 탄압한 이준석, 김종인, 김건식, 유승민 등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김건식, 유승민, 하태경류의 인간들이 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 그리고 내뱉었던 말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그들에게 응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들은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최근 자유우파 성향 일부 애국단체에서 회장 선임 등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기도 했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깔끔하게 회장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단체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과정에서 2017년 2월 결성된 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치열한 저항 그리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ROTC 애국동지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활동을 소개해드린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재수 ROTC 애국동지 회장이 최근 자신의 회장 임기 단축과 후임 회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애국동지회 단톡방에 올린 공지 내용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회장 교체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ROTC 애국동지회가 걸어온 치열한 노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많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ROTC 8기인 김재수 회장의 공지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ROTC 애국동지 여러분께 임시총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2017년 2월 1일 뜻을 같이 하는 애국동지들이 모여서 애국동지회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 심판이 나는 것을 보고 가자 헌재 앞으로, 가자 대학문으로, 가자 시청 앞으로, 가자 광화문으로 하면서 울부짖고 함께 뛰어다니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도를 웃돌아 몹시도 뜨거웠던 여름 뙤약볕 아래서 쓰러질 것만 같은 몸을 추슬렀고 눈보라를 헤치고 차도를 행진하며 목이 터지라고 구호를 외치던 동지들, 서울 강남역 일대 과천 중앙선관위, 서초동 대법원, 대검찰청,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정당 당사, 시청, 광화문, 보신각, 종로 3가 탑골공원 일대를 누비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읽는데도 저도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ROTC 출신도 아니고 일반 병 출신입니다만은 정말 이 ROTC 애국동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이상이 압도적 다수인데 그런 분들이 더구나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몇 년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뭔가 잘못된 부당탄핵 또 의혹이 짙은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이런 문제들의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해온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ROTC 애국동지회 회원이 아니지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어갑니다. ROTC 애국동지회는 순수 민간 시민활동을 수행하는 애국단체로서 인원동원 측면에서도 최상위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특정 종교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비종파, 비정파적인 자세로 대의를 위해 단합해왔습니다. 친중 종북 주사파 정권에 항거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보안법 사수투쟁을 해오는 한편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2년여간 강남역 주말 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주중에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 규탄 집회를 지속해왔고 복마전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작, 선거조작 규탄 및 공명선거 촉구 집회를 하였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집회를 통해 기적같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절대 과반을 달성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총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난파 직전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첩이 우글거리고 있는 속에 이재명,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 주사파 일당의 척결, 5.18 진상규명, 공정하고도 투명한 선거제도 수립,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등등 10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년 총선 승리라는 목표 하나로 결집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이재명 문재인 부분에서는 이죄명 문죄인,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죄자를 써서 문재인과 이죄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갑니다. 제가 2021년 6월부터 애국동지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는 회기가 6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였으나 작년 총회에서 회기를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함에 따라 금년 말까지 2년 6개월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총회를 하게 되면 다음 집행부 구성 등으로 주요한 시기를 내부 문제로 보내게 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 집행부 회의에서 9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조기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뜻을 피력한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집행부 동지들이 고맙게도 저의 뜻대로 추진하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와 비슷한 애국단체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ROTC 애국동지회는 차기 회장을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여 애국시민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자는 저의 생각에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7월 중에 기별 대표, 집행부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서 후임 회장 문제를 매듭짓고 8월 초에 임시총회 소집 공고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총회를 개최해서 확대 간부회의에서 추천한 신임 회장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든 투명한 투개표 시스템을 확보해서 내년 총선을 압도적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우리 ROTC 애국동지회만이라도 조기에 새로운 젊은 지휘체제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집행부에 저의 뜻을 전달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애국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들이셔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회장 김재수 드림. 이상은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의 김재수 회장이 애국동지회 단톡방에 올린 공지문 내용 전문입니다. ROTC 애국동지회가 후임 회장 문제도 깔끔하게 잡음 없이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국단체로 아주 우뚝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